여러분들과 하는 수업은요, 지금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걸 부탁하는 수업은 이제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그저 계속 되풀이 해가면서, 예, 그 수업 시험에서 다뤄질 것들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식이요. 그러니까 알고 자식을 떠나가지고서 왠지 모르게 답을,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인 것 같다 하고 쓰면 맞을 수 있게끔 그냥 몸으로 익히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뭐 빨리빨리 저 진도를 빼야 되고, 그리고선 여러분들하고 암기사항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칠판에 웬만하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되풀이 해가면서 수업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봤으면 합니다. 교재 일단 요약집 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교재라고 하면 요약집이요. 예,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이 법에 이제 재정 목적이라는 게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법적 지위, 그리고 연역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재정 목적은 어쩌다가, 과거에는요, 재정 목적이 거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목적이 바뀌고 나서 재정 목적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목적에 관한 것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에 어떻게 써 있냐는 거요.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목적의 첫 번째 거에선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이다, 업무다. 업무, 그래요. 그래서 공무를 기억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야.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업무야.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는 중개 업무지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해서 공무, 업무의 무자, 공인중개사의 공자. 그 다음 전문성 제고요. 그래요. 공무, 그 다음에 전이요. 공무전,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이요. 그래서 중개업의 육성이요. 그래서 업 6개야. 업육이야. 업육. 왜냐면 여러분들 요 1번이나 사실상 3번 같은 거에서 틀리진 않아요. 두 번째 거를 많이 틀리게 돼요.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중개업이야. 그 다음에 건전한 육성인데 적절한 지도 뭐 이런 게 나와요. 지도 아니면 적절한 규율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개업 몇 개? 6개. 육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이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무요. 그리고 어떻게? 전문성 제고. 그래서 공무전이다. 그 다음 중개업 육성. 그래서 육성이다. 업은 6개다. 업육. 그래요. 국민경제 이바지 해서 여러분들 특히 시험의 답이 5개 중에서 아닌 거 골라라 할 때는 두 번째 거 고쳐놓는다니까요.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뭐 적절한 규율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 얘기가 나오면 업육 됐어요? 업은 6개, 업육. 그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뭐 법적 지위라든지 연역 넘기세요. 그 다음 용어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는 6개가 있다. 그 6개의 용어정의는 함부로 더해도 안 되고 함부로 빼도 안 된다. 해서 제일 먼저 1번 중개, 2번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와 중개업을 논할 땐 중개가 더 큰 거다. 중개업보다는. 그래서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문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거 용어 정의한 거 보면 중개는 첫째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뭐가 중개 대상물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게 거래 행위다. 그래서 중개란 중개 대상물 거래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이때 거래라는 것을 거래 매매일 거고 교환일 거고 임대차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는데, 그래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전세권, 저당권이었어요. 저당권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이든, 그 다음, 매매 계약의 수반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행위든, 단, 뒤에도 저당권 설정이든, 저당권 이전이든, 논할 것 없이 저당권은 무조건 중개 가능한 권리다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저당권. 그 밖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과 같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요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세 가지 이전만 가능한 거. 설정이나 성립에 대한 건 중개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이전 성립에 관한 거, 이전에 관한 건 중개 가능한 것들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법정 지상권, 환매권, 유치권. 성립은 중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은 중개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거기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서 득실 변경 아닙니까? 득실에 관한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그게 설정이나 성립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변경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밖의 권리 할 때 그 밖의 권리 중에서 뭐 저당권 설정에 관한 거, 뭐 전세권 아니면 지상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이전만 그죠? 득실 변경 중에서 변경만 가능한 권리들이 있었다는 거요. 그게 뭐다? 환매권, 그 다음 법정 지상권, 그 다음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X야, 중개 불가능해.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의 성립, 중개 불가능해. 그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의 이전,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 중개 가능하다. 함께 기억해 달라는 거요. 예, 그래서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거다. 이게 중개로서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함부로 더해. 그리고 함부로 빼. 그리고 2번하고 슬쩍 바꿔놔. 2번하고 바꿔놓는다는 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이다. OX. 중개지 어찌 중개업입니까? 그래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업은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가지 않거나 2번 들어가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요. 그런데 거기 1번을 중개업이라 함은이라고 정리하고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업이 한 번 들어가. 그래서 틀린다는 거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꼭 이런 걸 더한다는 거예요. 중개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건데 중개 누가 했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아닌 자의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중개라 말할 수 없다. OX. X라는 거요. 예, 개업공인중개사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행위든 간에 논할 필요 없다라는 거요. 그래서 쓸데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거 집어넣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그래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걸 살짝 빼고서 시험에 낸단 말이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틀린다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중개업입니다. 일단 2번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데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나냐? 중개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딱 이거 나와. 중개라 함은 예, 업이 몇 번 들어가느냐?
예, 아니 중개로 바꾸면 한 번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행위도 중개고 아닌 자의 행위도 중개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 들어가면 틀려. 그 다음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시험에 나와. 업자를 슬쩍 빼. 그래도 틀려. 그래서 여기 빼기, 더하기, 그리고 바꾸기 이 세 가지를 중개와 중개업에서는 같이 조심해서 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자 2번을 보시면 중개업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가 있죠. 근데 1번 중개에는 보수를 받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맞아요. 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래.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가 아니다. OX. X라는 거예요. 중개에는 보수가 용어가 아니야.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O.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가 아니다. X. 그것을 여러분들 거기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용어정의 일단 1번, 2번 얘기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이게 요소라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 자격 취득.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있을 수 없어.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자격증 받아왔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만 공인중개사요. 그 다음 이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법. 그 다음 여기에 쓸데없는 거 더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을 따기만 하면 뭐다? 공인중개사이다. 그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 뒤에 가서 또 뭐? 개. 예, 개는 개야. 예,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 이 법에 의해 개설 등록. 그걸로 그쳐야 돼. 쓸데없는 거 집어넣으면 어떻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요령이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OX.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일명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집어넣으면 틀려. 3번, 4번 용어정의 특징은 2법 자격 취득, 2법 개설 등록. 딱 그걸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넣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5번 소속이요. 그 다음 6번 중개보조원. 소속과 중개보조원은 빼먹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꾸 빠뜨려. 일단 두 사람은 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5번에 들어있어요. 6번에도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소속이란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용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용인이지만 고용신고된 자만이 고용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신고 여부는 묻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5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고용신고된 요게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되기 전까지는 소속이라 말할 수 없다. OX. X라는 거예요. 고용신고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그 다음에 둘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둘의 구별?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야.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야.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래요. 인자, 안인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인자는 우리 마누라 이름이고 안인자는 우리 마누라 친구 이름이다 그랬었어요. 인자, 안인자, 예, 둘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해.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데 능력 안 되면 보조도 해. 그래서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에서 단순 업무를 보조해. 모든 업무 다 단순 업무다. 예, 이때 단순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를 거기서 예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같은 건 단순 업무다 아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해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단순 업무죠. 신고서는 갖다 대신 내주는 건데 뭐 그까짓 단순 업무 아니야. 근데 중개보조는 한다 못한다? 중개보조는 못한다. 그거 봐. 여러분들 근데 왜 지원 못 보겠어? 그렇게 잘하는데. 하물며 하찮은 중개사법을 그 정도 하는데 내가 볼 때 떨어질 사람 한 명도 없구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니 암만 잘하면 뭐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저기 의지해서 지고 들어가는데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팽배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시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능력은 갖춰졌어요. 아는 건 더럽게 많아 지금. 예, 불필요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여러분들 거기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요, 거기 공인중개사하고 가로 열고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 이들도 뭐다? 예? 이들도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거요.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 제외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려. 뭐다? 포함.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이 지문을 갖고선 그냥 시험에서 다뤄지는 요령이라면 이제는 좀 여러분들과 제가 세분화시켜서 몇 가지 사항들을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중개라는 걸 용어 정의할 때 문제입니다. 자, 중개라고 하는 거 여기는요, 거기 보시면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아닌 것에 대한 문제. 이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중개는 뭘 중개했냐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중개 대상물을 알선했다고 되어 있나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나요? 뭘 알선했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했대요. 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게 중개 대상이야. 중개 대상은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그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왜? 중개가 공짜로 하는 거라서 민사중개란 뜻이 아니더라. 중개가 민사냐 상사냐는 중개 대상 갖고 논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개 대상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게 중개 대상이야. 근데 그게 민법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것을 중개하기 때문에 무슨 중개? 민사중개. 그래서 상사중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면 X야. 예. 자,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없으면 상법에 상사중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상사중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민사중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민사중개인데 여러분들 참여중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시중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을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인, 매도인,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두 사람을 조율하는 그런 참여중개적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시중개도 그러면 중개냐는 거예요. 지시중개도 중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낼 적에
중개업 확인당하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개설 등록 말고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내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내든 뭘 하든 하여간에 사업자 등록을 낼 적에 그 사업자 등록에 지시중개 항목을 별도로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중개 쪽에 뭐가 포함되니까. 지시중개. 그러면 지시중개는 뭐냐? 요거 저거 가르치는 게 지시라 그랬잖아. 요거. 그래서 지시중개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내 손에 여기 어떤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딱 내리더니 여기 동네에서 200평짜리 땅 하나 소개해 주시오. 소개 좀 내가 50만 원 주겠소. 그거는 땅을 구해달라는 얘기다, 아니면 가르쳐만 달라는 얘기다. 그게 지시중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시중개의 특징은 의뢰인이 쌍방이 있다, 의뢰인 일방이 있다. 그래서 의뢰인 일방만 존재하는 중개, 중개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게 판례라는 거요. 의뢰인 일방만 있는 중개도 가능해. 대표적인 게 지시중개, 전시중개라는 거요. 그래서 이 지시중개와 전시중개는 참여중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참여중개는요, 수수료 언제 받아? 중개가 완성되었을 시, 그죠?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해. 그죠? 그러니까 행사는 언제? 거래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맨날 쓰기 전에는 모르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위, 이게 1년 행위가 중개인데,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뭐하고? 거래계약 시에 뭐? 행사다,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이때 거래계약을 정지조건으로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그것이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을 정지조건으로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거래계약 시부터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이후 거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물권행위는 뭐로 완성돼?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등기함으로써 거래행위가 완성되죠. 어떻게? 잔금 치렀다고 해서 거래가 끝난 거야?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잔금 치르는 그 과정까지는 이행의 과정에 불과해요. 이행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행사해서 언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아니야, 약정 원칙이야. 정하는 거야. 약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완료 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잔금 지급 시죠. 그게 법에 써 있다 그랬죠? 예, 뭔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수료 청구권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수료 청구권, 요거는요, 원칙적으로니까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거래계약이 있은 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래계약이 있기 전까지는 달라고 못하는 거잖아. 그러나 지시중개시는 누가 와가지고 나 200평짜리 땅 소개만 해달래. 그러면 돈 주겠대. 그러면은 거래를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수수료 언제 받아? 예? 이때 중개계약 시에 먼저 받고 한다, 가르쳐준다며 받는다. 그래요. 의뢰가 있게 되면 먼저 받고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중개 의뢰가 있기만 하면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지시중개와 무슨 중개의 차이점? 참여중개. 그리고 참여중개도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참여중개도 중개계약을 일방적 중개로 출발하게 되면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요. 일반 중개계약으로 중개를 출발하게 되면 일방적 중개로 나타나고 전속 중개계약으로 중개를 출발하게 되면 쌍방적 중개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 민사중개. 민사중개 쪽이라는 거요. 그래요. 민사중개인데 같은 그 민사중개라도 지시중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중개 유형, 참여중개 유형이 있더라.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는 요것만이다, 둘 다다. 이건 둘 다다는 거요. 그 다음 참여중개 속에서도 일방적 중개 유형이 존재하고 쌍방적 중개 유형이 존재한다. 근데 일방적 중개는 요 중개계약을 뭘로 출발하면 공인중개사법 22조에 의해서 출발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쌍방적 중개는 요 중개계약을 뭐로 출발하게 되면 전속 중개계약으로 출발하게 되면 쌍방적 중개 유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방적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라는 권리 일방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에 수반하는 쌍무적관계 노인은 의무라는 것을 별도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쌍방적 중개는 그죠? 중개 수수료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까지도 지고 있어서 전속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거 했다나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며칠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 7일. 그래요. 공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적 중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 다음 요 중개는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루는 이 중개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예? 중개는 사실행위요. 그죠? 그래요.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 다음 보조적, 독자적 사실행위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계약장 붙었는데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야. 그러나 중개는 뭐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2번 중개업에 관한 것에서 중개업 보수를 받자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 업은 그죠?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업이 아니다. 그거였어요. 우연한 기회 여부로 업을 판단합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때요. 중개업에 관한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요. 중개를 한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배려하고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거는 배제하고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야기요. 자, 한 번 더 읊어봐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충분해요. 이제 뭐 칠판에 쓰지도 않고 쭈르륵 나가는데 이까짓 거. 다시 한번요. 5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5페이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중개업 둘 다 바꾸지 말자. 쓸데없이 개업공인중개사 얘기 집어넣지 말자. 쓸데없이 더하지 말자는 거요. 그 다음 빼먹을 때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요거 빠지는 거하고 업자 빠지는 거 요거 조심해서 보자. 그래서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이다. 요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요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1번과 2번을 합쳐서 시험에서 냈을 적에 여러분들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 2번 지문에 자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반가로 2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그러면 중개 1번에 중개 있잖아. 1번의 중개를 거기 중개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겠죠. 2번 중개. 제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오, 학설이 왜 갈려? 그게 오래니까. 왜? 중개 대신에 중개업의 끝에 가서 중개 있잖아. 요 중개 대신에 이거 집어넣은 거야. 이거 중개잖아. 그러니까 오지. 안 그래? 다시 2번 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 그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오. 돼요? 그따위로도 나와.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자격 취득. 4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 그걸로 끝쳐야 돼. 그 다음에 5번 고용인이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로서 다 들어있을 둘 다. 다만 구별은 자격증 있다 없다. 인자 아닌자로 구별되고 그렇게 구별되다 보니까 업무의 방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속은 업무 수행도 가능하고 보조도 가능해. 근데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중에서도 단순 업무 보조로 그쳐. 그리고 소속 중에는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도 어떻다? 포함된다. 그거 아니었어. 자, 무려 2번 했어. 그 다음 중개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중개대상물 보시면 자, 법에는요 중개대상물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 그죠? 따른 임목. 그 다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그래서 일단 이거요.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OX. 법 말고 어디에도 기술해? 대통령령에도 있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OX. 오! 자,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도 있어? 대통령령에도 있잖아. 자,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법과 대통령령에서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라는 거야. 우리는 만자만 들어가면 꼭 틀린 줄 알아? 이건 맞다는 거요. 법령에서만 기술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거기 맞잖아. 그 다음 법에서 기술하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요 이렇게 돼 있나요? 등기된 토지, 등기된 건축물 없어요. 등기가 필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
중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3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등기 안 하면 임목이요 아니요? 등기 안 하면 공장재단이다 광업재단이다 말할 수? 그러니까 걔는 등기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 그래서 일단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OX. 예? X입니다. 모든 부동산 다 중개대상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모든 준부동산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 중개대상물이다. OX. 그래요. 아닌 것도 있어. 준부동산 중에서는 오로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라도 X고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도 X야. 그 다음 거기요 당구장 표시를 보면 임목은 토지등기부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 토지등기부의 어디? 표제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등기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구. 해당구를 통해서 공시한다. 해당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갑구을구.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상권의 문제였어. 지상권. 그러면 무슨 구? 소유권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법정 중개대상물 1번, 2번, 3번 요 써놓은 것은 그 자체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사적 소유.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은 중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건 중에 대표적인 거 바다, 포락지, 하천, 그 다음에 지하자원,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 그 다음에 문화재, 공도. 네, 도로는 도로라서 중개대상물 아닌 거 아니요. 도로 중에도 개인도로, 사도라고 그러죠.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해 놓자. 그 다음 개별 중개대상물로 제일 먼저 이제 토지요. 토지는요, 여러분들 이거 봐. 1번 토지는요 주로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까 토지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하자는 건데요. 그 판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게 그거요. 토지를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 지표와 지하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가? 된다, 한다? 안 된다? 예,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구분 소유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지하 부분만 따로, 그죠? 거기에 보면 임대차, 사용대차 하는 그 사용권만 주는 거, 그죠? 구분 지상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거 된다. 구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구분 소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층별로 나누어서 소유가 건물인데 근데 토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요. 예, 그 사실을 토지에서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요. 한필지 일부. 토지 한필지 일부. 예, 채권 계약으로서 뭐 매매 계약은 가능할지 몰라도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분필해야만 되죠. 그 얘기는 한필지 일부는 거래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매매의 대상일 수 없어. 그 다음 한필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불가능하다. 안 돼요. 저당권은 필지 전체에 미쳐요. 그래서 한필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토지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그 사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 보세요. 자,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분양권은 장래 건물이라는 거예요. 분양권은 뭐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것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요, 분양권 중개,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팔고 사는 걸 중개해 준 거죠. 요거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지가 어떻게 한 거야?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이건 뭐다? 이건 적법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중개업으로서. 그런데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이건 뭐다?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중개하는 거. 이건 뭐다? 네? 금지행위. 단, 이거는 금지행위 1호죠? 이건 금지행위 몇 호요? 이건 투기주장행위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분양권은 그렇지만 대토권이나 그죠? 입주권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 하나는 기억해달라 그랬죠? 도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예? 이다로 보자. 그건 나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은요. 개방형 축사 그죠? 그래서 건축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물로 보는 게 있다. 단 거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넘는 거. 예, 이런 것들 담벼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담벼락이 있지도 않은데도 이것도 뭘로 볼 수 있다? 건축물. 그 얘기는 중개 대상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그 판례의 두 번째 거요. 분양 예정자로서의 지위야. 그게 뭐요? 그게 입주권이야. 여러분들 친절하게 시험 문제에 입주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분양 예정자로서의 지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그 4번 판례는 소유자가 기존 건축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할지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로. 구분행위가 대표적으로 뭐요? 등기. 그렇죠.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민법 교수가 확실히 잘 가르치셨어요. 예, 남들은 그거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악성 교수님이 잘 가르친 건지도 모르지.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잘 돼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말하는 구분행위의 얘기입니다. 등기의 문제죠, 등기. 예, 그래서 그 구분소유권에 관한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6번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것 없고 볼트만 해체하게 되면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지 정착물이라고 본다 볼 수 없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본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는 어떻소? 예,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 7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적에 수수료 산정 분양가액 전체로 한다. 기납입액 플러스 피다. 기왕이 낸 돈 플러스 피야.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전체로 갖고서 수수료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 차고 쭉 과실로 금지행위 아니다. 그래도 금지행위다. 그게 그거야.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착오 아니라는 거요. 금지행위 저질렀다는 거요. 왜?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8번째는요. 권리금에 대한 얘기요.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산정에 포함이다. 제외다. 예, 권리금은 왜 제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될 수 없어요. 권리금은 건물에 화체되어 있다. 즉 건물과 붙어있다 아니면 건물의 별개의 부속의 물의 문제다. 별개의 거라는 거예요. 권리금은. 예, 무형적, 유형적,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그 물건에 따라 붙은 게 아니야. 건물, 건축물, 즉 토지, 건축물이라는 부동산에 따라 붙은 게 아니라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듬뿍 받았어요.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린다 안 걸린다? 그 얘기요. 천재네 여러분들. 그 다음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로서 지금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원래요 판례가 인정하는 그 밖에 토지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경작 중인 농작물, 미분리 과실 이 세 가지요. 자 판례가 인정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라고 할 때 그 밖에 토지정착물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첫 번째 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두 번째 예 미분리 과실, 세 번째 경작 중인 농작물.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우선 제가 수업하는 거하고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게 달라. 또 어느 책에 써 있는 거하고 다른 책에 써 있는 게 달라. 이거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못 나와요. 다만 이겁니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예. 웬딘 논하지 말자.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이야. 그래서 거기에 행정심판 해서 얘가 뭐냐 기출문제로 나온 거 맞은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그 바람에 중개대상물이 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목. 임목입니다. 자 임목의 등록의 문제로 수량, 수령, 수종과 같은 사실관계 그죠? 임목 등기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뭐 한다?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한다.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소유권,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뭐로? 예, 임목 등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 사실관계, 임목 등기 뭐다? 법률관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임목 등기, 소유권,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로 기업,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장군수에게 임목 등록을 신청하여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한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목 등록 원부에 기재되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뜻이요. 그 다음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소는 임목 등기를 행하고 임목 등기 등본을 작성하여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도 뭘 표시한다? 예, 임목 등기 번호 그죠? 기재하고 임목 등기 사실을 공시한다 해서 임목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의 어디? 표제부 그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에 표시되는 건 뭐냐? 이거 임목이 있다는 거 정도 표시돼. 왜? 임목등기 번호밖에 기재 안 되니까 토지등기부를. 그러니까 결국은 뭘 뒤져봐야 상세한 내용을 찾겠어? 임목등기부를 뒤져봐야 상세한 내용을 찾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얘기가 거기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1번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별개야.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건물과 분리하여 법정지상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왜? 그게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야.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물건에서 성격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목은 뭐 했다고? 등기에서 뭐가 됐어? 물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건. 부동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 놓다 보니까
임목은 그 자체로 독립된 부동산이 됐어. 그죠? 그래 놓다 보니까 토지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 뭐에 대한 처분이야? 소유권, 지상권이 어디에 있는 거야? 토지에 있어? 임목에 있어? 토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임목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왜? 별개라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내가 하이마트 가서 냉장고를 샀어. 뭘 샀어? 그럼 옆에 있는 TV도 줘? TV는 안 줘? 왜 안 줘? 별개 물건이니까. 여기 보세요. 2번 읽어보세요. 소유권 저당권의 처분이라는 게 어디에 소유권 저당권이야? 임목 토지. 토지 아니야? 토지. 그죠? 그럼 별개의 물건인 임목에 영향 끼쳐 안 끼쳐? 근데 그걸 왜 틀리요? 여러분은 소유권 저당권만 읽나 봐. 뭘 읽어야지? 토지 임목을 읽어야지. 우리가 뭘 모를 적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걸 몰라서가 아니야. 키포인트, 내가 읽는 단어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토지잖아. 그러니까 임목에 영향 주질 않아. 1번도 바로 그 얘기야. 임목이고 토지, 임목과 토지 별개 물건이니까 서로 영향 주지 않는다는 뜻이요. 됐어요? 3번, 3번. 임목을 저당권 설정하려고 해. 그럼 먼저 뭐부터 들어라?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벌목된 토지, 저 토지로부터 분리된 벌목된 나무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랬어요. 그죠? 저당권은 변형물에도 미친다. 초당권이야. 그래요. 그래서 채권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경매할 수 있다. 단 찾아간다 아니면은 공탁해야 된다. 예, 그 얘기요. 됐어요? 그 다음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 그러면 임목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무엇을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에게 속한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는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저당권상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오로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역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일 뿐이다. 그 다음 공장재단이 이제 성격 그거 하나만 갖고서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은 광업재단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다 아니면 여러 개 공장 합쳐서도 된다. 그거요. 그 다음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설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등기한 날로부터 반드시 얼마?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해야 돼. 왜? 얘 목적은 소유권이 목적이라 해서 저당권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돈 빌리는 저당권이 목적이야. 그래서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 그 다음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공장재단에 속하는 물건이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야. 그러면 미등기인 상태로 공장재단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등기부터 해야 된다? 예, 등기부터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의 특성, 소유권 저당권 외의 권리 목적되지 못해. 다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 임대는 할 수 있다. 예, 예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이런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장재단에 속한 부분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고개 드십시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왜 못 나오?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 왜? 공장재단의 구성물이니까. 공장재단 전체로서 중개하는 거지 부분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3번 한 개의 공장재단이 이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단 저당권자가 동의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장재단은요 뭐 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액수만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몇 개로 나누어서 공장재단 설정해도 상관없고 여러 개의 공장 합쳐서 가능하고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 대상 권리 가능한 거 소유권, 각종 용익물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임차권 이 중에서 물권 아닌 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중개 가능한 중개 대상 권리 쪽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전만 가능한 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환매권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런 내용들 거기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요 저당권은 무조건 뭐다? 중개 가능해.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이요.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 그러나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가? 예, 중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개가 불가능한 권리. 본권 없는 점유권.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분묘기지권, 어업권, 입주권,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은 중개가 불가능한 권리다. 채권도 중개 가능한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다. 그 다음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행위다. 중개할 수? 예, 무조건. 저당권 얘기가 나오면 앞에 무슨 얘기가 붙든 뒤에 무슨 얘기가 붙든 중개할 가능한 권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무엇이 중개 가능하고 무엇이 중개에 불가능한가는 이거야. 고개 드십시오. 일단 동산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부동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산은 중개할 수 없어. 동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 가시개식물. 이건 동산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들 중개할 수 없었어요. 토지의 일부분. 별도의 토지 정착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은 중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그 준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이라면 중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논해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자체가 중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중개가 취하지 않을 적에는 중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권리 자체가.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토지에 대한 점유권. 중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중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다 토지라고 하는 중개 대상물이 맞아요. 근데 권리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위 자체가 또 맞아야 돼요.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 중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경매는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증여로 넘어갔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예, 토지의 채권적 사용권이요. 그래서 토지의 채권적 사용권으로 뭐냐면 임차권이야.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토지의 임차권이 아니라 사용대차야. 중개할 수? 왜? 공짜 행위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같이 확인돼 달라는 거예요. 토지 상속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을 어떻게 중개해? 상속은 중개 대상 행위가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게 그냥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게 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